간이과세자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황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꿀팁 영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새해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들의 댓글을 쭉 살펴보니 초보자를 위한 꿀팁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초보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특별한 정보만 드리고자 했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정말 사소한 것 하나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 떠도는 뻔한 정보만 알려드린다면 디렉터강 채널이 아니겠죠? 정말 사소한 팁이지만 저만의 작은 차이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주목! 초보자 버전 D강 꿀팁 그 첫 번째 시간은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 창업센터 온돌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온돌 패스 커리큘럼이 시작되기에 앞서 대표님들께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자가 이미 있는 분들이라도 간이과세자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유형은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의 차이점은 바로 부가세인데요. 간이과세는 일반 과세에 비해 부가세 10%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과세에 비해 낮은 부가세율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세액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어서 부업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는 세무신고를 연간 2회를 해야 하는 반면 간이과세는 연간 1회만 세무신고를 하면 돼서 간편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해진 연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지만 정부에서 최근 더 많은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또 주의할 점, 바로 모든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도매업, 광업, 제조업, 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등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강남권 등 간이과세 배제 지역도 있으니 자신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당 여부를 잘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간이과세는 세액 감면과 면제 혜택이 있으니 신청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 과세보다 이득이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 과세를 추천합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사업을 부업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성장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결국 일반 과세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 과세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하려는 여러분, 혹시 온라인 판매를 한 군데에서만 하실 건가요? 각종 매체에서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만으로 성공한 사례들만 접하다 보니 특정 플랫폼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상품은 되도록 많은 플랫폼에 등록해서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종합물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일반 과세 사업자만 입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종합물 안 들어가면 그만 아니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물 입점은 오픈마켓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고 그 과정도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종합물 입점은 곧 내 사업과 상품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ssg.com, 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쓱에 입점할 때 입점 제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이 D등급이거나 대표자가 현재 신용불량자일 때, 그리고 단순 중간 도매상일 때,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일 때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쓱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간이과세자는
쓱 외에도 GS샵, CJ몰과 같은 종합몰도 마찬가지로 입점이 불가합니다. 또한 종합몰 같은 경우 각종 오픈마켓과 제휴를 맺고 있어서 앞서 예시로 든 쓱 한 군데만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 다양한 플랫폼에 쓱만의 판매 전략으로 상품이 등록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가세 부담이 있더라도 일반 가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각종 다양한 종합몰에 입점하여 판매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대량 주문건 또는 B2B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문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영세의 느낌이 강해서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감이 낮아 거래처를 확보할 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가세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쿠팡 로켓입니다. 쿠팡 로켓은 유통 공룡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매우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쿠팡 로켓은 첫째도 둘째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업 역시 판매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고객의 시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시점에서 바라본 쿠팡 로켓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배송 이점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로켓의 배송 시스템을 따라갈 업체는 없습니다. 택배사가 요금 인상 등으로 파업을 해도 쿠팡 로켓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배송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욱더 쿠팡 로켓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가격 이점이 있습니다. 로켓 상품은 대부분 타 플랫폼 판매 가격을 트래킹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저렴합니다. 상품에 따라 네이버보다 저렴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생활에 급히 필요한 소모품, 소비재, 육아용품 등 급한 물건은 배송이 빠른 로켓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와우 회원은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쿠팡 로켓은 확실한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자 관점에서 본 로켓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쿠팡 로켓은 타 플랫폼과 다르게 판매자의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로켓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확인 후 상품을 사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원하는 납기 일자를 맞추기 위해 몇 가지 수반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지만 매출이 보장된 사입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단, 정산이 늦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승인건에 대한 정산 금액은 선정산을 해주는 업체가 다양하니까 조금만 검색하시면 늦은 정산으로 인한 자본 잠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쿠팡 로켓은 고객과 판매자 모두에게 이점이 많은 판매 플랫폼이기 때문에 입점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로켓에 입점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쿠팡 로켓 역시 일반 과세자만 입점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온라인 사업을 위해서 일반 과세자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를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 최초이자 최고의 것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